교체를 하면 소리가 나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그런 의심까지도 들었었어요. 너무 똑같으니까. 엔진을 교체 후에 다시 소음이 나니까 상담사님이 하신 말씀이 엔진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다. 미션에서 나겠지. 좀 더 타다가 다시 문을 해라. 현대 사업소 엔지니어분들 비난할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분들도 어느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도 되고 그러실 텐데 자꾸 나는 소리가 안 난다 그러시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새 차를 사지 말고 좀 중고차를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 차 하나 잘못 사가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예, 엔진 소음 문제가 계속 문제입니다. 소나타 LPI 모델에 이어 이번에는 그랜저 엔진 소음 문제가 논란입니다. 물론 엔진 소음만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해당 차주와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주분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미 제보 내용에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써주셔서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데 네.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막막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더 뉴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 2020년 3월에 출고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후에도 계속 들렸다고 써주셨습니다. 네, 이게 엔진 소음이 출고할 때부터 들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좀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운행하고 난 다음부터 그 소리가 났었습니다. 혹시 뭐 튜닝이라든지 그런 차에 손을 댄 게 혹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으시고요. 네, 이 엔진 소음이 비유하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디젤 차 같은 소음 납니다. 아, 디젤 차 정도로요? 네.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던가요? 소리가 안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나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2000rpm 정도 올라갔을 때만 나는 소음이거든요. 정차했을 때는 나지 않고 네, 가속할 때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정차 시에서도 내가 악셀을 밟으면 2000rpm 가는 그 구간에서만 디젤차 소음 같은 딱딱딱딱딱딱 하는 소음이 많이 크게 나요. 그 엔진오일 감소랑 이 소음 문제로 한 7번 정도 수리를 했다고 써주셨는데요. 네네. 엔진 교체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엔진 전체를 교체한 겁니까? 7번 정도 갔었던 거는 엔진 오일 감소 부분뿐만 아니라 예. 그 다른 부분도 좀 하자가 많아가지고 다 종합해서 한 7, 8번 정도 갔었던 것 같고요. 엔진에 헤드가 있고 밑에 쇼트 엔진이라고 블럭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통째로 저는 어셈블리로 통째로 교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통째로 교환을 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엔진을 교체를 했음에도 수리 이후에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교체하기 전에 교체는 당연히 엔진 오일 소모권으로 해서 교체를 해주신 부분이고 예. 그쪽에서 근데 그 교체하기 전에 그 엔지니어 분한테도 그 제가 소음을 다 들려줬었거든요. 소음 나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면 소리가 나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교체를 하고 나서도 소음은 똑같고 또 안 나던 또 쇠 갈리는 소리 같은 것도 또 나고 있으니까 엔진을 교체를 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한번 들었었어요, 제가. 예. 아, 엔진을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교체를 안 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의심까지도 들었었어요. 너무 똑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차주께서 느끼시는 거 말고 네. 다른 사람들도 소음이 심하다고 하던가요? 왜냐면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라고 써주셔서요. 그 출발 시에 끼익 하는 소음이 났을 때는 지나가던 행인들도 다 돌아볼 정도로 소리가 크니까 돌아볼 정도였는데 지금 엔진 소음 같은 경우는 제가 운행을 하고 있을 때 2000rpm 정도 갔을 때만 소리가 나는 거라서 이건 주변에 탄 사람들은 다 아는데 밖에서 행인들이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어쨌거나 그 차를 동승한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할 정도라는 거죠? 예, 제가 영상도 좀 많이 찍어 놨었거든요.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요. 네. 이번에도 이 문제 자체보다는 네. 제조사의 대응이 좀 차주를 화나게 한다. 뭐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 예. 소비자원에도 우선 문의를 했다고 써주셨는데요. 여기서는 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소비자원 상담사분이 예. 첫 번째 통화할 때는 그분이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현대 서비스 측에서 바로 엔진을 교체해준다고 다시 연락이 왔었고요. 그때는 소비자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진을 교체 후에 다시 소음이 나니까 이거 소음이 또 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보니까 상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엔진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다. 미션에서 나겠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보정술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타다가 다시 문의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소비자원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제 차량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션에서 소리 난다고 그렇게 단정짓는지 이해가 안 됐고요. 그 상담사님이 하는 말이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연락에서는 현대차 측의 태도가 좀 바뀌었네요. 예. 때만 되게 친절하게 하고요. 실제로 만나면 정말 불친절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셨나요? 제 최초에 엔진 오일 봉인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봉인을 하고 제가 한 500km 정도 또 운행을 했는데 차가 밟아도 좀 안 나가는 거예요. 예전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일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만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많이 있었다. 서비스 쪽에서 보충을 해준 건데 너무 많이 보충을 한 거죠. 엔진 오일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다시 가서 그때 서비스 이제 그 팀에서 하는 말이 고객님이 되게 민감하시네요. 그 차라는 게 엔진 오일 조금 많다고 막 차가 좀 나가지 않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좀 약간 조롱 섞인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 저한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서비스센터 직원의 말이 그 소비자원 상담사와 비슷한 말이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완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 엔진오일 감소 문제를 말씀 주셔서요. 네. 이게 처음 발견하셨을 때 차량 주행거리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엔진 오일을 체크해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2,500km 운행했을 때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감소가 돼 있던가요? 밑에 선에 가 있었습니다. 레벨 게이지가 제일 위에가 풀 F고 밑에가 L인데 L 근처로 가 있었어요. 엔진 오일이. 혹시 그 이후에는 좀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소비자 상담사하고 전화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엔진오일을 교체한 건데 그 부분도 과정이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2,500km 때 엔진을 봉인하고 3,000km 운행을 하고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갔는데 다시 또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7,500km를 또 운행하고 오라고 했어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차량을 운행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한 1년 정도 걸리겠구나 생각을 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 소비자원에 그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대 측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엔진을 교체해주겠다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겪으시면서요. 네네.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현대사업소 엔지니어분들 비난할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분들도 어느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도 되고 그러실 텐데 그래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는 소리를 안 난다 그러시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 최근에 저희가 소나타 사주도 엔진 소음 때문에 네.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이분은 레몬법 중재 신청까지 했었는데요. 예.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고요. 차주께서는 혹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차를 뭐 이렇게 환불을 해달라 그런 마음은 없고요. 예. 소리만 좀 안 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대사업소 측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엔지니어분은 아닌데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관계자분이시겠죠. 미소로 1차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업소를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저보고. 다른 데 가면 혹시나 해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조용하게 따로. 다른 사업소도 가보고 이렇게 좀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아직 다른 사업소는 가보지 않으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분들이 마인드라든지 변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새 차를 구매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새 차를 사지 말고 좀 중고차를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비싼 외제차라든지 그런 걸 구매하셔도 되겠지만 이 새 차를 사가지고 제가 지금 한 5만 킬로 이상 된 중고차를 산 것도 아닌데 정비하러 지금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7, 8번 갔는데 이 일상생활이 저도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일도 못하고 이 새 차 하나 잘못 사가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중고차를 사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놓친 게 있는데요. 이 엔진 소음이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디젤 차량과 비교했을 때? 사실 뭐 디젤만큼 소리가 심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가속이 될 때 나는 디젤 특유의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딱딱딱 하는 그 소음이 제 휘발유 가솔린 차량의 그 소음이 나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정비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들어도 소음이 들릴 텐데 왜 안 난다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질문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랜저 엔진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차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네덜란드인 함에, 물론 억류되어 있던 외국인의 반한 감정이 담긴 말이라 해도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료로 밝혀지긴 했지만 불쾌한 통계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기 범죄율 1위 국가라는 통계였죠. 일반 시민들이라면 쉽게 공감하지 못할 말들,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 딱히 반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 들 것입니다. 굳이 시민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명확하기 때문은 아닐까. 잘 감추고 잘 속이는 것이 능력인 양, 그리고 또 그게 당연시 여겨져 온 사회,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굳이 함의 시대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 지난해만 봐도 이야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총수의 다짐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결과들은 어떠했는지 고작 새해 1월에 차주들과 인터뷰한 내용만 봐도 그러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들과 대화할 때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하고 싶을 정도로 뻔뻔하고 뻔한 대답들. 물론 정부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아도 평생토록 그 사람에게 속는 자가 얼마나 많길래 젊어서부터 탐관오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부귀를 누리는가.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인가 지금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대중을 갈라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러한 행태에 익숙해진 것일 뿐 그 때문에 일상생활을 잃어버렸고 소중한 가족의 목숨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변화를 향해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컸던 것은 아닐까.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미안하지만 모든 조선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시선집중이었습니다.